한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의 한민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015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 한인교회 창고에서 한국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27페이지짜리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 상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일본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잔혹 행위에는 젊은 여성과 여학생을 발가벗기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학대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22년 3월 5일 워싱턴 포스트에는 일본이 조선을 총괄대검으로 조선을 노예로 삼고 있을 때 98명의 여성이 대량 학살당했다는 제목의 연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인 사업가 로버트 L. 워드 씨가 일제의 만행을 느포 형식으로 시리즈로 연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서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인의 특징과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지금부터 20세기 초 약 100여 년 전 한 서양인이 느낀 조선인에 대한 인상을 정리해 놓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고 예리하고 탐구력이 있을 뿐 아니라 결단력을 갖춘 민족이다.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모나지 않고 상냥하다. 그들은 학문을 좋아하고 선천적으로 음악과 춤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가족 생활은 대가족제이며 도덕적으로 지극히 건강하다. 한국인은 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임에 틀림없다. 협잡을 업으로 하는 관아의 심부름꾼과 그들의 횡포, 그들의 악행이 강력한 정부에 의해 줄어들고 소장료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한국인은 조국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백성이다. 한국인은 양반들뿐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귀티가 흐른다. 체형과 용모 면에서도 일본인 중국인에 비해 매우 귀족적이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일본 중국 여성들보다 훨씬 미모가 뛰어난 편이다. 한국 여인 중에는 우아하고 천사 같은 마음씨를 지닌 아름다운 아가씨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아름답고 총명하며 우수해 보이는 민족이 외형상 확실히 두드러진 점이 없는 조그마한 일본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걸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안짱다리에 짝달막한 일본인 간부가 칼을 거들먹거리며 여러 명의 한국인들에게 거만하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동행한 선교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한국인의 커다란 미덕은 선천적으로 인류의 법칙을 존중하고 나날이 실행하는 것이다. 상호 부조와 모든 사람에 대한 후한 대접은 이 나라 국민성의 특징 중 하나인데 그런 특징은 한국인을 현대 문명의 이기주의에 물든 여러 타국민들보다 훨씬 우위에 서게 하는 미덕이다. 자연과 매우 깊이 버타며 날 때부터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미국인인 나로선 일본의 폐쇄된 사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보다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심성을 지녔으며 자연에 가까운 사람들임을 안다. 한국은 유교로부터 윤리를, 불교를 통해 미래의 소원을,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이나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속 신앙에 의존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종교를 무리 없이 포용하는 그들의 삶은 참 인상적이다. 한국인의 외국어 습득 능력은 빠른 편이며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훨씬 좋은 억양으로 말한다. 한국인은 자연을 거슬러 이를 제압하려 드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여겨왔다.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단골 신화만 보더라도 한국인의 선조는 절반이 자연인 것이다. 한국인은 어떤 행정적인 계기만 주어지면 무서운 자발성을 발휘하는 민족이다. 100여 년 전 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놀랍게도 2021년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갑자기 위기에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1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2021년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인데요. UN 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었고 인구도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오히려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순위와 수치들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특정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설립 57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한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알려온 일본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1인당 GDP에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고 한국은 최근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도 13위를 차지한 일본을 훌쩍 뛰어넘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일본 재무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의 기고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7일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도발적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 큰 관심을 끌며 13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G7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가치가 없다 등등 반론과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하라다 유타카 일본 나고야 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시사매체 웨지 인피니티에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내두익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교 자체가 불쾌하다. 이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등 격한 반응의 댓글을 올라왔습니다. 하라다 교수는 기고문에서 국제적으로 개인의 실제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지표는 PPP 기준 1인당 GDP인데 일본은 풍요로움의 지표에서 한국보다 가난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선진국 중 일본의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는데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실제 소득이 낮다는 의미이며 다시 말해 가난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코로나를 잘 통제해 6개월 연속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 500억 달러 돌파, 해당월 역대 1위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은 역대 최단 기간의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무역통계 사상 최대 연 수출액 달성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4.0%를 유지했고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한국은 4.0%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적인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하고 BTS가 연이어 빌보드 1위를 장식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22개국 1위를 석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근 전 세계 클래식계에서도 콩쿨 1위를 연이어하며 문화적인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선전에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 BTS와 영화 승리호로 지식재산권에서 8.5억 달러의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우뚝 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국의 뛰어난 역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된 한국에 대해서 극적 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